이 사진들 그리고 이 모습들 앞으로 우리 자동차 시장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올 걸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이득이 뭔지 설명해 드렸고, 그 영상이 나간 날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은 영화 같은 요소들이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진인데, 사실 이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보거든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특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함께 있는 장면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해리스가 되면 전기차가 살고 트럼프가 되면 반도체가 산다는 전망도 내놓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견해에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저희 스포일러는 자동차 전문 채널이니 트럼프 당선 이후 전기차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 자동차 기업과 배터리 기업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굉장히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짚어드린 대로 전기차와 우주산업 관련해서 머스크가 이득을 볼 것도 분명했고, 가족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가족사 관련 얘기는 전기차 시장하고 큰 연관은 없어서 빼긴 했지만, 이것도 트럼프 지지 이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전망이 아니라 하나씩 현실이 될 거기 때문에 살펴볼 가치가 있겠더라고요. 머스크와 트럼프가 손을 잡은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선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히스토리를 대략 정리하면, 트럼프는 바이든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말했고요. 머스크도 트럼프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지 않다가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고, 총격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지 선언을 이어갔단 말이죠. 한창 바이든이 IRA를 내세우고 트럼프가 여기에 반대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뭔가요? 전기차도 어쨌든 미국한테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전기차를 완전히 배척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핵심이었죠. 이런 과정들을 거친 뒤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됐고, 이로써 일론 머스크가 가져갈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 동시에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트럼프는 우선 전기차 보조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한 말들을 보면 전기차 산업을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없이 자율시장에서 전기차가 경쟁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이건 오히려 테슬라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테슬라 가격이 시가라고 비판을 받긴 해도 대중 브랜드의 전기차가 1억 원을 호가할 당시 5천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를 등장시켰고, 이때부터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됐습니다. 여기에 말도 안 되는 효율을 가지고 있는 공장과 무노조 경영, 사실상 전기차를 저렴하게 생산해서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조건은 그 어떤 브랜드보다도 잘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잘 활용하기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 반대 정책은 테슬라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규제 완화가 자율시장을 좋아하는 트럼프의 성향과 정책에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머스크가 선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도 하죠. 두 번째는 세금 혜택과 인프라 투자, 동시에 미국 공급망 관련된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합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 미국 내 생산자들한테는 세금 혜택을 비롯해서 기업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대규모 기가 팩토리를 보유하고 있고, 세금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은 주나 국가 단위로 머스크와 협력을 넓혀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인프라 관련 대규모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거든요. 여기에 미국 내 제조 공장 강화,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도 집중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외쳤던 것 중 하나가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아메리카도 지지했거든요. 해외 의존도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테슬라는 이 흐름에 맞춰서 미국 내 생산과 고용 확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죠. 세 번째는 기술 개발 촉진 가능성.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소리입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기술 혁신이죠. 전기차 분야로 치면 자율주행 기술이고, 이외에도 에너지 저장 기술이나 태양광 사업에도 해당되는 소리일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테슬라한테 잘 맞는 것 중 하나가 트럼프가 전통적으로 반노조 성향을 보여왔다는 거겠죠. 테슬라는 무노조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에서는 크고 작은 차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순수하게 기업 입장에서만 본다면 비노조 공장을 유지할 수 있고, 노동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부 눈치 안 봐도 되고, 임금 협상이나 근로조건 협상도 회사 입맛에 맞출 수 있고, 동시에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 테슬라 입장에서만 본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모든 기조에는 중국 배척이 깔려 있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본인 업적도 챙기고 미국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도 잘 건드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면 테슬라한테 중요한 건 결국 중국산 부품이나
비용이나 원재료를 최소화하고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줄이거나 없앨 수 있어도 미국 내에 공급망을 구축한다거나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런 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재임 시절에도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연구개발 관련해서도 미국 내 R&D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도 지지해왔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입장도 유지해왔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이렇게 성장해서 중국산 부품 의존도도 줄이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우면 이건 또 트럼프의 업적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어차피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인 테슬라인데 이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이런 내용이 경쟁 상대인 현대차 그룹 그리고 우리 배터리 기업한테 그대로 영향이 되기 때문이겠죠. 언론들이 괜히 미국 대선 전부터 운명이 갈린다, 비상이다 이런 말들을 해온 게 아닙니다. 나눠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선 긍정적인 영향부터 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기업 세제 혜택 같은 부분일 겁니다. 이게 같이 맞물리는 게 뭐냐면 현대차도 마침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도 짓고 미국 투자도 늘리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업 법인세 인하 같은 기업 친화적 세제 정책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현대차는 미국 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영업 비용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 개발과 마케팅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정책 변화에도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도 할 겁니다. 당장 바이든 정부 때 IRA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목소리를 냈나요? 외교적인 걸 떠나서 순수하게 기업 평가만 놓고 보면 현대차나 기아 모두 미국 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예 새로운 전기차 전용 공장도 짓고 있으니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인데 이건 정치 상황을 살짝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방위비 이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한 적도 있고, 이게 만약 현실이 된다면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거죠.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도 있고 새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건 타격이 좀 클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 반대 정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테슬라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현대차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차 그룹이 방향이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다면 타격이 덜할 수도 있죠. 한창 소형 전기차를 내세우면서 가성비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구매 보조금의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주력 모델로 밀고 있는 건 아이오닉 5나 EV6처럼 소형차 쪽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 보조금 영향이 그만큼 큰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배출가스 규제 완화 문제, 이것도 트럼프가 살짝 언지를 주긴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석한 대로 바이든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었을 뿐인지 아니면 진짜 검은 매형과 V8 엔진에 환장하는 미국 시민들을 위한 발언인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만약 후자였고 실제로 배출가스나 연비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면 역으로 타격이 될 수 있겠죠.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타기 시작한 게 친환경차 도입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다른 브랜드들은 내연기관차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만약 환경 규제를 완화한다면 내연기관차는 더 자유롭게 연구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소리는 기존에 있던 기라성 같은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의 경쟁이 활발해진다는 거니까 친환경차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한테는 역으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동시에 살펴봐야 할 게 우리 배터리 기업 관련 문제인데요. 이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미국 내에서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그걸 기회에 삼을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반대로 중국을 배척하겠다는 명분으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압박해버리면 이건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전기차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이게 사실 트럼프 정부의 외줄타기 같은 건데 만약 친환경차 규제를 풀어서 내연기관차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식으로 극단적인 방향 전환을 한다면 배터리 업체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유럽은 친환경을 외치고 미국은 정책을 역행한다면 양쪽 장단을 다 맞춰야 하니 단순 계산하면 연구 인력과 비용도 2배가 들어가는 거고요. 친환경 정책을 완전 역행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업들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기조 그리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왔던 걸 관심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야, 이거 바이든 때보다 고도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겠는데? 이런 거요. 미국 관련 얘기를 할 때 그리고 트럼프를 언급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는 비즈니스맨 성향이 굉장히 짙다는 거였습니다. 즉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미국이 이득이 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본인 업적이 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면 결국 상대국인 우리가 외교적으로 미국한테 이익을 주거나 미국이 무언가를 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관계는 우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뚜렷하게 제한적입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지역이나 미국 기업에 투자해서 경제 성장에 일조하는 거죠. 트럼프가 최근에 몇 가지 건든 게 무역 불균형, 방위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트럼프는 딱 어이 너네가 가진 게 뭔지 보여주고 그걸로 나를 설득해봐. 그게 미국한테는 뭐
뭐가 좋고 내가 업적 삼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뭔지 설득해보라 이 말이야. 이런 느낌이라 외교적 지원도 분명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긴 합니다. 미국한테 붙자고 중국을 아예 배척하자니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입국이고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 늘려버리자니 내수 침체가 걱정이고 결국 외교 전략이나 성과를 트럼프가 비즈니스적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생각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미국 기업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대략 파악했으니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냐가 운명을 가릴 겁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중국 배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공급망 셈법이 복잡해진다고도 이야기할 정도라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도 되면서 동시에 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